오늘 수업할 내용은 분자의 카이랄성의 이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반학 책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일반학 그 옥수수 자체가 물리화학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을 내용이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앞에 2주 동안 배웠던 뭐 IR이나 UV 스펙트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해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수업 한번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아마 유기화학 챕터 4인가 부분에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 내년 1학기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유기화학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험 목적은 거울상 이성질체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분자의 카이랄성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차이를 이해한다. 첫 번째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카이랄성이란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자 모형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카이랄성과 카이랄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제 카이랄성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똑같은 실험 목적 내용인데, 분자 모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분자 모형을 만듦으로써 카이랄성 분자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됐었겠죠. 세 번째는 카이랄 분자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거울상 이성질체와 라세미 혼합물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한다. 그리고 라세미 혼합물이 무엇인지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거울상 이성질체는 분자의 구성 성분과 구조적 특징이 같지만, 그러니까 화학식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유기화학 분자는 CHON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L, M, N 있네. A, B 이런 식으로 합시다. 요게 다 같은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울상이 겹쳐지지 않는 성질이 있는 두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랄 분자와 카이랄 분자가 아닌 A 카이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면은 카이랄 분자의 대표적인 예는 그냥 우리 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 얼핏 보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두 개를 겹쳐 보려고 하면은 겹쳐지지가 않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겹쳐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카이랄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카이랄 화합물은 그냥 두 개를 겹쳤을 때 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상에 비춰서 거울과 똑같은 병을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쳤을 경우 완벽하게 합쳐지죠. 이런 경우를 이제 에이카이랄, 카이랄 분자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이랄 분자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은 거울상 이성질체는 다른 생리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해요. 똑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고 거의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생리적 활성이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화합물의 물리적 성질의 이해와 합성은 화학 분야, 특히 약학이나 생리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탈리도마이드와 탈리도마이드의 거울상 이성질체 똑같이 생겼죠? C와 R3, R2, R원, RH 모든 게 똑같이 생겼지만 이 거울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겹쳐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나는 입덧 방지용 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기형아 출산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랄 분자가 이 생물학 쪽에서 왜 중요한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똑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음에도 완전 다르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생화학이나 이런 약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글루탐산도 그 아미노 액신, 그러니까 아미노산에서 글루탐산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다 L-글루탐산이라고 써 있죠. 이것도 카이랄 분자의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루탐산이라고 되어 있을 게 뭐 라면이나 그런 다 MSG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 첨가물에는 다 L-글루탐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폼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다 L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L폼만 소화시키고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우상 이성질체의 구조적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뭐 대부분 유기화 화학이니까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 탄소에 셋 이하의 서로 다른 치환기가 결합된 경우 화합물을 회전시키면은 거우상 화합물과 합쳐지게 되고 거우상 이성질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를 비카이랄 분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이카이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CH3X 같은 경우도 이 X를 위에 두고 이렇게 거울에 비춘 이 화합물이랑 겹쳐봤을 때 똑같죠? 겹쳐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H2XY도 위에 X를 여전히 두고 거울상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 거울상에 비친 거를 돌리면은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가 연결된 구조의 경우에는 화합물과 거울상이 겹쳐지지 않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형성을 한다. 이 의미는 이제 중심 탄소를 이거는 의미는 따로 다시 뒤에 얘기하고 이성질을 카이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중심 탄소를 입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카이랄 분자의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탄소를 입체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거울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막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분자를 카이랄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치환기가 4개가 다른 분자여야만 합니다. 앞에서 봤지 뭐 3개, 2개가 이렇게 똑같은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핸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에 탄소가 있고 이걸 이제 번호를 사람들이 매겨 놓은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1, 2, 3, 4, 1, 2, 3, 4, 뭐 거울상에 비쳤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대응이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기 쉽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중간에 있고 각각 1, 2, 3, 4, 1, 2, 3, 4 했을 때 이걸 돌려봤을 때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2가 여기 오게 되면은 3이 여기 오게 돼 있죠. 맞나? 하나, 둘, 그렇죠. 3이 여기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것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1, 2, 3, 4도 사실은 다 정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토의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를 한번 지금 정리를 해두고 간직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2학년 때 다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카이랄 분자를 할 때 뭐 R폼, S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은 2학년 때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울성 이성질체의 물리적 특성, 이게 그러니까 거울성 이성질체가 어떠한 물리적으로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울상 이성질체는 광학 활성을 제외하고 물리적 성질은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언제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틀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리적 성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닐에틸아민과 페닐에틸아민인데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떠한 빛을 줬을 때 플러스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 광회전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편광된 빛을 줬을 때 플러스는 플러스 39도가 틀어져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빛이 들어갔으면은 나올 때는 이러한 빛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39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 빛이 나왔으면은 들어갔으면은 나올 때는 이렇게 39도. 요게 39도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광학 회전도 빼면은 광회전도를 빼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거의 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다르죠? 녹는 점이 다른 이유는 얘가 아마 페닐이기 때문에 요 벤젠기가 이렇게 있고 N이 있고 H2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페닐 에틸하면 에틸이 있어야 되는데 에틸이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가 에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 이렇게 하고 이렇게 N이 있어야 되나?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뒤에 구조가 있나? 구조가 없네? 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벤젠끼리 이제 이렇게 파이파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겹칠 수 있는 힘이 서로 이제 방해를 받게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훨씬 낮은 상태가 되고 얘는 좀 더 요 페닐에틸아민이 겹쳐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자 간의 힘을 끊고 끌어서 올라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대부분 물리적 성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 구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광학 활성,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광학 활성에 대해서 알아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우선 평면 편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빛을 편광체에 통과시킬 때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며 편광체를 통과하는 빛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어떠한 배양이 없어. 일렉트릭 필드를 기준으로 항상 말을 하긴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배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나오게 돼요. 이런 어떠한 순서에 어떠한 배양이 없이 일정한 규칙 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빛을 편광체, 그러니까 편광 필름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편광 필름의 배양에 따라서 한쪽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떠한 시료에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세로로 똑같이 나오면은 0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각도를 띠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광체를 세로로 되어 있는 편광체를 통과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세로로 그러니까 진동하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빛만 나오게 되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편광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로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빛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빛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평면 편광이 카이랄 분자 시료관을 통과하게 되면은 카이랄 분자는 평면 편광을 특정 각도 알파로 회전시켜 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편광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배양만 가지고 있는 빛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떠한 유기분자 시료가 들어있는 정확히 말하면 카이랄 분자가 들어있는 어떤 를 여기 안에 넣은 튜브에 통과시켜 주면은 그 이제 카이랄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냐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편광된 빛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한 양을 측정을 하면 이 각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알파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 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분자를 진짜로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뭐 두 개의 카이랄 분자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분자는 플러스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고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분자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도가 설명했듯이 알파가 될 거고요. 광학 활성은 편광의 회전이 시계 방향 또는 우회전성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현이 되고요. 편광의 회전이 시계 반시계 방향, 자회전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또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평면 편광을 서로 같은 정도로 회전시키지만 서로 반대로 회전을 시킵니다. 또 당연하겠죠.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 똑같은 원자를 가진 분자가 그 배열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의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양을 회전을 시켜주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양을 회전시켜 줄 건데 이 거울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왼쪽으로 해주면 다른 문자는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탄소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마주보는 각도로 CH2OH 이렇게 있고 CH3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유광 회전 어떠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광학 회전 값을 표준화한 값으로 시료를 통과한 길이 곱하기 농도 분의 관찰된 회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의니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세미 혼합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겠죠. 라세미 혼합물은 두 거울상 이성질체가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울상 이성질체 각각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섞여 있는 화합물을 라세미 화합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라세미 혼합물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가 같은 정도의 빛의 편광을 가지지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라세미 혼합물의 광학 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빛의 그 회전시키는 양을 벡터량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이 값이 똑같은 거죠. 성분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광학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분자가 혼합이 되며 생기는 결정성의 차이에 의해서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다 다른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와 라세미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플러스 화합물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겠죠. 마이너스 화합물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이거는 광학 활성이 없을 겁니다. 똑같이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녹는 점은 두 개는 같고 세 개가 다 같을 수도 있고 얘는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 뭐 끓는 점, 용해도, UV 같고 UV는 다 똑같겠죠. 똑같은 분자에서 이거는 분자의 전자 전이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화학식이 같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나머지는 이 두 개는 같고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설명했을 때는 그래서 이 혼합물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설명을 했죠. 왜냐면은 다른 경우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혼합물도 거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특별한 경우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학 활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러스 화합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고, 마이너스 화합물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고, 두 개가 똑같이 5대5로 섞여 있다면은 광학 활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5대5로 정확히 섞여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약간의 특성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페닐에틸아민. 이렇게 생긴 친구였구나. 페닐에틸아민은 중심 탄소의 34개의 치환기를 갖는 카이랄성 분자입니다. 페닐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탄소가 카이랄 센터가 될 거고, 요거를 중심으로 4개의 치환기가 각각 붙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페닐에틸아민 같은 경우에도 녹는 점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0도. 이제만 좀 다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게 파이파이 스태킹해서 위에 이제 똑같은 페닐에틸아민이 결합이 되고 또 탄소와 아민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합되면서 수소 결합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분자 결합이 굉장히 강해질 건데, 라세미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쪽은 일로 들고 한쪽은 반대로 방향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태킹 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얘네들이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죠. 안 돼서 좀 더 분자들 간의 인력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점이 더 낮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끌린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설명했듯이 어차피 결합들을 다 끊고 결국에는 증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광학 활성 회전도는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구 및 시약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죠. 동영상이 어디 갔지? 이게 2주짜리라 1, 2로 나눠져 있어요, 동영상이. 실험 목적은 뭐 넘어가도 되고, 실험 기구 및 시약은 분자 모형 키트와 플라스크,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라세미 1 페닐에틸아민, 요 RAC가 라세미의 약자입니다. 클로로포름 중류수. 처음에는 실험 A 분자의 구조와 카이라성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분자 모형 키트를 이용해서 분자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러한 분자들이 직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실험 A입니다. 분자 키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화합물들을 만들어 보고 직접 회전시켜 보면서 이 분자가 카이랄 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카이랄 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화합물을 2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죠. CH3, Cl 2개, CH4 2개 해서 돌려가면서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치환기가 3개죠. HIPR. 치환기가 3개인 경우 사실 제가 말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사실 실험을 했었으면 이해가 좀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만들 때 좀 주의를 해야 해요. 이게 카이랄 분자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아무리 돌려서 겹치려고 해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실험 B는 카이랄 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0.1ml 플러스 페닐에틸아민을 넣고 증류수에 녹여서 시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1ml 취해서 1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증류수를 10ml 채워주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용액을 10분의 1로 물킨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와 라세미 화합물도, 그러니까 라세미도 혼합되어 있는 시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요. UV 스펙트럼을 찍어줍니다.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라세미 1페닐아틴아민을 0.1ml를 클로로포럼 10ml에 녹여줍니다. 클로로포럼 같은 경우는 되게 유기화합물이라 몸에 좋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실험을 하셔야 해요. 각각의 시약을 다시 한번 0.1ml를 취하고 10ml 다시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V를 찍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분자의 편과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를 찍어주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화합물들이 얼마의 편광도를 갖고 있는지, 알파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라이소스는 텅스텐이고 각각의 나온 설명에 맞게 세팅을 하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계를 사용을 할 때는 제로 값을 먼저 측정을 해줘야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용매만 사용했을 때 얼마나 편광도가 있는지 그거를 0으로 잡고 시약을 찍어야 정확한 편광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블랭크를 클릭을 해서 블랭크를 찍어주고요. 클로로폼을 제거하고 우리가 찍어줄 샘플을 셀에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샘플을 클릭을 해서 광학적 회전을 측정을 해줍니다. 샘플을 측정을 하고 파일을 눌러서 세이브를 하면은 우리가 측정한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셀을 다 모든 시약을 다 찍었으면은 정리를 하고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실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부피 플라스크랑 뭐 사용하는 시약도 거의 똑같고요. 미지 시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네 개의 미지 시료이긴 한데 이제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게 실험 C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게 라세미 화합물인지 그리고 어떤 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아예 이 화합물과 관계없는 화합물인지를 확인해서 찾아내는 게 실험 C의 목적입니다. 실험 A, B, C들을 각각 0.6g씩 정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지시료 A, B, C들을 증류수 10ml에 녹여주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이 용의 여부를 관찰을 해서 각각의 화합물들이 뭔지를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죠. 우선은 그 다음에 A, B, C 2g을 각각 합쳐 만든 용액에 추가로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어떠한 특성이 나타내는 시약이 있을 것, 그걸 관찰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미지시료 A를 0.1g 정량을 합니다. 그리고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시약을 넣고 1모 NaOH 수용액을 이용해서 녹여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용액을 0.1ml 취해서 1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이용해서 물켜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1로 물켜주는 게 되겠죠. BCD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약을 준비를 하고요. UV 스펙트럼을 찍어줍니다. 파장 범위는 190에서 330나노미터 범위까지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광계의 전원을 켜고 앞에서 찍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편광계를 이용을 해서 광회전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을 해줍니다. 측정하기 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랭크를 먼저 측정을 해줘야겠죠. 블랭크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 번에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블랭크는 측정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했고, 클로로포름 맞나? 여기서는 증류수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블랭크를 다시 한번 찍어서 그 용매에 맞는 블랭크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블랭크를 잡아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사용한 시약을 넣고 광회전도를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을 완료를 하고 저장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약 기구를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기구들이고 실험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A는 분자 모형 키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 화합물들을 만들어 보고 이게 진짜 카이랄 분자인지 카이랄 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고요. 실험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닐에틸아민 플러스 마이너스 라세미 화합물을 각각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뭐 편광도 찍어보고 UV도 찍어보고 함으로써 이게 어떤 화합물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찍으면 되고요. 실험 C는 미지 시료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A, B, C, D 요 화합물들을 이제 각각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내는 거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겉보기 성질로 해서 색깔을 관찰을 하고 두 번째는 용해도를 관찰을 하죠. 0.6g을 녹이고 이제 다 녹는지 안 녹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추가로 2g을 녹이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화합물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이 다르면은 그 다른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 C는
UV 흑광도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라세미 화합물이나 그런 거울상 이성 일체 같은 경우에는 뭐 분광학 스펙트럼, UV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화합물들은 다르게 나오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또 화합물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는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회전하는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실험을 하면은 A, B, C, D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구분해내고 이 화합물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게 이번 실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분자모형 키트를 사용할 때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치아를 사용을 해서 막 깨물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실험을 직접 해봤다면. 그리고 클로로포름은 굉장히 몸에 유해한 화합물입니다. 아마 병 보면 이렇게 해골 그림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해골 그림의 X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으니까 얘도 가능하면은 후드에서 사용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 처리 파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워드 파일 보면은 분자 모형, 거울상, 분자 모형, 사진 첨부를 다 하고 사진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겹침 여부를 뭐 OX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OX를 표시하면 되고 칼갈 여부도 OX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B는 이제 흑광도 페닐에틸아민 플러스 마이너스 라세미 화합물에 대한 흑광도 UV 스펙트럼을 붙이시면 되고, 보유광 회전도도 얼마큼씩 나오는지 확인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붙이는 게 아니고 적어 넣으시면 돼요.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실험 C, 미지시료에 대해서도 겉보기 성질,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0.6g을 녹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다 녹는지 안 녹는지, 2g을 추가했을 때 뭐 추가로 녹는지 안 녹는지, 뭐 그런 특성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3에서는 흑광도를 A, B, C, D에 대해서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뭐 엑셀로 그리면 어떻게 나올 거니까 그거를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광 회전도도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값을 적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시료와의 관계를 규명할 때 이거는 그냥 앞에서 실험 결과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 겉보기 성질은 어떤지, 용해도는 어떤지, UV 흑광도는 어떤지, 고유광 회전도는 어떤지를 다 적어서 한번 보고 각각의 화합물이 어떠한 화합물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뭐 색깔, 뭐 얼마나 녹았는지, UV 스펙트럼 어떤지, 광회전도는 어떤지를 구분을 하면은 A, B, C, D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를 구분해서 A는 어떤 화합물이고 B는 어떤 화합물이고 뭐 C랑 D는 어떤 화합물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토의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광학 활성을 바탕으로 뭐 우회전성, 좌회전성 또는 RS, R폼, S폼이라고 해요. R폼, S폼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하니까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라세미 1 페닐에틸아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페닐에틸아민과 다른 녹는 점, 끓는 점을 가진다. 녹는 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끓는 점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라세미 타르타릭 엑시드의 고유 회전도를 보면 아마 0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설명을, 요거 빼면 다 설명을 했네. RS 빼면은
다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적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드릴 겁니다. 화합물의 분자 모형 이렇게 드릴 거니까 이거 찾아서 붙이면 되고, 이 붉은색은 I, 노란색은 BR, 녹색은 CL. 요 할로겐 화합물들이니까 요 노란색, 빨간색 잘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B는 이렇게 드렸고요. 이건 UV 스펙트럼이고요. 실험 C의 UV 스펙트럼. 그 광회전도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제가 워드 파일에 그냥 적어놨어요. 뭐 몇 도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결과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를 USB에 안 옮겨졌나 봐요. 그 블랙보드에 올려드릴 때는 그거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결과 처리 보고서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어디 갔지? 질문 없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